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구로 한솔 리더스 학원 중학교 2학년 역사상 한끝 실력 문제 그리고 2학기 교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숙제 다 했나요? 김수현 숙제 했나요? 아니요. 뭘 안 해요? 아이고, 숙제는 항상 우리 무슨 요일까지 해야 된다고? 월요일. 아, 무슨 월요일이야. 그날 숙제, 그날 해서 목요일까지 갖고 오는 겁니다. 알았죠? 김선호.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김선호 학생이 현장 강의 직접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김선호 학생의 대답을 잘하나 못하나 들으면서 이렇게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우리 바로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이요. 우리 일단은 한끗의 1학기 교재에 우리 35쪽의 내용입니다. 35쪽에 우리 문제 19번부터 20번, 21번 세 문제 우리 문제풀이 있었죠? 네, 같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폈죠? 네. 자, 빨간 펜을 필기하는 거 아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지도는 가야 세력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과 내년의 생각을 놓지 않는 것은. 일단 우리 지도에 표시해 볼게요. 기억은 무슨 가야예요? 대가야요. 네, 가야는 대가야예요. 자, 지도에 표시해 주세요. 니은은요? 금강가요. 네, 금강가야입니다. 맞아요. 자, 기억은 대가야, 니은은 금강가야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같이 이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1번 당연히 맞는 말이고, 2번 가야 연맹의 주도권은 대가에서 금강가로 바뀌었다. 맞나요? 아니요. 틀렸죠. 2번 보시면 기억에서 니은이 아니라 니은에서 기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줘주시면 되겠죠. 가야 문제는 별거 없어. 가야 문제는 우리 시험 범위 보면은 문제가 대가야 금강가야 누가 정복했니? 이거 물어보는 거라 가야 연맹은 왜 왕권이 강화가 안 됐니? 두 가지밖에 물어볼 게 없어. 알았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말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 잠깐만 4번 설명해 드리면요. 자, 금강가야는 광교토 대왕의 왜 격퇴 과정을 통해서 타격을 받은 위축되었다는 말이 있죠. 위축은 다위축이 작아졌단 말인데 오른쪽 여백이 조금 있죠. 19번 문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게 자, 금강가야의 멸망 과정을 잠깐만 정리하면요. 자, 이렇게 써주세요. 빨간색으로. 자, 금강가야 멸망 과정 중에서 저 광교토 대왕이 고구려죠. 네. 고구려 광교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준 적이 있었죠. 네. 일본 침을 도와준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금강가야의 힘은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금강가야가 위축되거나 같은 말로 또 쇠퇴 다 어려운 한자말인데 그냥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위축되었다. 또 쇠퇴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자 법흥왕의 공격은 이건 뭐죠? 이거는 아예 금강가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선호야? 멸망하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금강가야가 광교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러 가면서 5만 명의 그 기병을 이끌고 가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광교토 대왕이 금강가야를 위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력을 정복을 조금 합니다. 전쟁을 했다가 엄청 대규모를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침략하다가 좀 먹어요. 그래서 금강가야의 힘이 약해지는 건데 법흥왕은 아예 그냥 땅을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부산 근처의 김해 땅을. 그래가지고 아예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니까 저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 잘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 속해요. 근데 학교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문제 걸리지 않도록 알아주세요. 네, 나오지만 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가야 연맹에 있는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나머지 말 같이 모두 알아주세요. 1번, 2번, 4번 모두 맞는 말이고요. 3번 틀렸죠. 20번 문제 다시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 찾으셨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가야는 중앙집권 했다 못했다? 못했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20번에서 3번. 학교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네. 21번 문제입니다. 역시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사실 완전 쉬운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20번 스타일이 좋은 문제이고요. 21번이 조금 너무 쉬워서 안 나옵니다. 자, 가야가 멸망한 원인, 가야가 중앙집권 발전하지 못한 이유 두 가지 고르는 거죠? 자, 저 왼쪽에 일단 양사이드에 백제와 신라 압박이 있었던 내용 고르면 되겠고, 또, 가야 연맹들이 독자적으로 땅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연합을 못한 거죠. 그래서 기억과 직업 고르는 거. 몇 번? 1번이죠. 자, 니은은 보세요. 농업 발전했습니다. 김해 평야가 있기 때문에 가야는 굉장히 농업으로 잘 산 나라예요. 니을 보세요. 철이 생산되었지만 해상발 발달하지 못했다?
아니죠. 철의 생산자도 나중에 일본에 많이 수출했습니다. 배 타고 다니면서.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기업가 디귿이 가야가 멸망한 원인입니다. 알았죠? 네, 정리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 문제집 보겠습니다. 오늘 2학기 문제집. 자, 우리 새로 문제집 21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국을 좀 배웠는데 조금 어렵죠? 네, 여러분들이 한 중국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마 역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좀 배울 내용이 있어서 기초 상식이 좀 있을 텐데 중국은 완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좀 그 중국과 관련된 있는 무슨 원나라, 이웃나라 만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게 뭐 드라마를 좀 본다거나 아니면 뭐 중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슨 책을 좀 본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좀 몇 개 찾아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네,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오늘 보였던 내용 좀 어려우니까 중국사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문제집 21쪽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자, 실전 문제로 도역하기입니다. 자, 개념 꽉 짜는 문제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나라는 호강에서 낙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쇠퇴하면서 무슨 시대가 열렸습니까? 춘추 전국시대. 이거는 그냥 같이 알아두세요. 같은 그냥 묶음이에요. 춘추시대 전국시대 따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냥 춘추 전국시대 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의 명칭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거 다 안 했어? 아, 틀린 거죠? 네네. 자, 2번입니다. 자, 춘추전국 시대에는 제후국의 잦은 전쟁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웠지만 무슨 문화가 발달하여서? 뭐의 보급? 철기의 보급. 그렇지. 철기의 보급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3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춘추전국 시대 때 각 세력들, 자, 예의가 중요해. 아니야, 법이 중요해. 아니거든, 자연이 중요하거든. 아니야, 사랑이 중요해. 아니야, 법을 이루는 전쟁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각자에게 자기가 공부를 주장했던 사상. 그 애들이 많은 사람들이 100가지 넘게 되는 그런 많은 사상가들이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런 걸 열심히 가르치는 사상들. 바로 우리가 제자맥가 사상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네. 자, 왜 그랬냐면 약간 선생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좀 알아주세요. 잠깐 앞에 보세요. 자, 춘추전국 시대는 옛날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말이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이게 옛날 주나라지만 주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이게 오나라 땅, 월나라 땅, 뭐 조나라 땅, 제나라 땅, 위나라 땅, 촉나라 땅, 뭐 진나라 땅, 연나라 땅 이렇게 있는 거야. 다 왕들이죠, 왕. 그래서 연왕, 뭐 제나라 왕, 위왕, 오왕, 월왕, 월나라예요. 뭐 조왕, 진왕, 촉왕 이렇게 왕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왕들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이거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조나라에서는 공자님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도와주십시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공자가 말하기를 뭐 여러분들은 나라는 이렇게 예를 다스리고 어지름을 다 중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상가들은 여러분 나라들은 동을 중시로 해야 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사상을 중시해야 된다 말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 같으면 전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오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손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병법을 중시해가지고 전적으로 나라를 통일하세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각 나라들이 서로 각각의 사상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셔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제자맥과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중요했던 내용이죠. 자,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을 비교한 겁니다. 기억은 뭘까요? 무슨 사상? 육가사상. 네, 유가사상. 같은 말로 유교. 괜찮아요. 같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가입니다. 도가는 뭘 강조한다고? 자연입니다. 여러분들이 도가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그런 내 방해를 의미하는 뭐 신 이름 들어본 적 있어? 북쪽을 지키는 무슨 거북이, 현무. 남쪽을 지키는 무슨 빨간색, 주자. 서쪽을 지키는 호랑이, 하얀 호랑이, 백호. 뭐 동쪽을 지키는 용, 푸른 용, 청룡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주자, 남주자, 북현무, 자청룡, 우백호 이렇게 나오는 사신이 모두 도교였던 것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산 보면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구름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있죠. 뭐라고 하죠? 신선이라고 하죠. 안 죽는 사람들. 불로불사. 이 약을 먹으면 나는 오래 산대. 가지고 먹고. 알약 먹고. 이런 할아버지들 있지. 이게 바로 도교의 사상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걸 좋아했던,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안 좋은 약을 먹고 나는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는 걸 되게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도교 사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국사 공부하게 되면요, 진짜 옛날 황제들이 참 이상하게 죽은 황제 되게 많거든? 선생님 요즘에 명나라 역사를 좀 읽고 있는데, 명나라 황제들이 많이 좀 바보가 좀 많아요. 실제로 좀 오래 살겠다고 열심히 약 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어버려요. 이런 황제 진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진짜, 옛날에는 참 웃기는 게 도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사상이, 여러분도 혹시 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수은이 뭔지 알아요? 네. 수은이 뭐죠? 액체 같은 거지? 그치. 그런 자연상태 액체로 준비하는 그 금속 있지, 금속. 이거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열심히 이걸 먹게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보면 수은 중독으로 막 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 중국 도교 이 망한 사상 때문에. 실제로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은 다 수은 중독, 무슨 납 중독 되게 다 걸려서 되게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연을 좋아하는 사상인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안 죽는 거,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거 좋아하는 사상은 자연 사상입니다. 네, 연정아, 쌤 이렇게 설명한다고 딴소리 생각하지 마세요. 다 피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았죠? 김현, 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해야 잘 듣는다고. 선생님 알았죠? 네. 자, 어학기관 법을 강조한 사상, 뭐라고 한다고? 법가. 법가사상이라고 해요. 그쵸? 법가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원래는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비자. 네, 이런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중요한 문제예요. 진나라는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사상 중에서 뭘 받아들였죠? 법가. 그렇죠. 강력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실제 옛날에 보면은 진짜 되게 살벌했습니다. 진나라 보면은 법 안 지켰다. 바로 사형.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 치는데 농민들이 반란, 싫어한다. 지각을 했다. 사형. 이렇게 어떻게 가혹하게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옛날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서 막 지키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라 좋은 모습이라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구로중학교에서 열심히 지각하면은 그 다음에 매일매일 막 지각해서 수학 숙제하고 무슨 영어 숙제하고 지각하면은 청소하고 이런 것만 만들면 결국 좋은 걸까? 법조로 그럴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 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물론 학원을 비하는 건 아니고, 구로중학교 비한다면 지각하지 말아야 되는 걸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야지 법 찍어 누르면 원래는 안 됩니다. 그쵸? 자, 시황제는 북쪽 흉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긴성, 뭐라고 하죠? 만리장성. 오케이, 만리장성. 실제 학교 문제는 진짜 이 정도밖에 수준밖에 안 나와요. 어려운 별로 안 나옵니다. 알았죠? 네. 같이 오른쪽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1번. 다음 연표에 A식에 해당하는 나라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A식이 이거 무슨 시대일까요? 네, 춘추 전국시대. 이 시대는 통일시대예요, 혼란시대예요? 혼란시대. 혼란시대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에 유명한 동시에 여러 나라들이 여러 정치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시대입니다. 몇 번이에요? 2번이요. 그렇죠. 2번은 왜 틀렸죠? 이건 어느 시대 나라죠? 주나라. 그렇죠. 이거는 주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잘했어요. 1번 문제 중요한 문제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아이고, 선호 드디어 발전이 있군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02번 문제. 자, 제자백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자는 차별하는 사상을 주장하였다? 아니죠. 손자가 아니가 누구예요? 좀 어렵다. 묵자라고 합니다. 묵 선생님. 네. 네. 손자는 전쟁강도 있었지. 손자병법 같은 거. 재미있는 게 손자병법은 총 36개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36개 중에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적을 알고 나를 싸우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이런 마법을 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이고요. 31번째 방법은 자, 상대방을 이기려면 여자를 여기서 유혹시켜서 이겨야 된다. 미인계. 31번째 방법이고요. 36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싸우다가 힘들다. 그럼 도망가야 된다. 36개 줄행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여기서 선전법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전쟁에 문제였던 손빈의 병법서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평화에 지속되면서 학문 연구가 활발하였다? 평화였어? 이 시기? 아니죠. 평화 아니죠. 혼란시대였죠. 전쟁 많았어요. 불교? 불교 없었어요. 불교 무슨, 아이고, 말도 안 되죠. 주황실의 세력 강화를 위한 부국강경? 주나라 중에 없어졌는데 뭔 소리야. 아니죠. 주나라 없어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 제국이 인재를 등용하는 과정에서 학문이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후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왕은 왕이야. 근데 자기 조그만 나라의 쪼매난 나라의 왕이에요. 땅이 커봤자, 물론 우리나라보다 컸겠지만, 네. 왕이 커봤자 무슨 서울시의 왕,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부산시의 왕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작은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 3번 좀 어렵다. 이를 것을 버리고, 자, 빨간 밑줄을 칩니다. 자연적 것을 바라야 된다. 이게 무슨 사상일까요? 뭐가 나가요? 그렇죠. 가는 도가예요. 군주는 언정치를 펴고 백성들은 분명히 효도해야 된다. 무슨 가? 이게 바로 육아예요. 예의를 지키라는 거. 알았죠? 물론 공자, 맹자와 순자 사상이 서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세요. 고2 때 배울 겁니다. 이거는 쌤한테 정말입니다. 자, 3번 엄격한 법. 법가. 그렇죠. 법과 사상. 자, 몇 번? 3번에? 3번. 네, 3번. 너무 쉽죠? 네,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있으면 쉽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혼란한 사설을 수습하고 인과 예를 강조한 사람. 이거 무슨 사상이에요? 인과 예의. 부모님께 효도가 나를 충성해야 된다. 무슨가? 그렇죠. 이거 육아 사상이에요. 자, 누구일까요? 육아 사상에는 옛날에는 공자, 공스, 맹스, 정확히 망스죠. 망스, 그리고 순스, 공자, 맹자, 순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에요? 1번. 그렇죠. 참고로 노자는 도가 사상이고요. 묵자는 묵가, 한비자는 법가, 상강은 법가라고 합니다. 상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진나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였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철기의 보급. 아니, 너무 쉽다. 이건 사실 이거 중간 안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5번 문제. 몇 번일까요? 1번이요. 1번이죠, 그쵸? 자, 철이 많이 발생했다는 걸 그만큼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지. 네. 무기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전쟁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5번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가 좀 중요한, 5번, 2번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2번 뭘까? 국가에서 소금과 철을 다 모조리 전매한다는 말 뭘까요, 이게? 오케이. 쉽게 말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 소금이 철이 필요해. 그럼 나라에서 돈 주고 사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어렵죠? 여러분들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쌤한테 설명해드릴게요. 전매는 뭐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물건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자, 선우는 담배 좋아하죠? 담배. 아니요. 담배 좋아합니다. 그쵸? 자, 이 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담배죠. 그쵸? 마일리스비저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쵸? 차민경도 말보로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근데, 한번 폈어요. 끊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한번 끊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프링글스 같은 존재입니다. 담배는. 그래요. 그쵸? 자, 프링글스를 끊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가격을 올려버리겠지. 그래도 사람들이 사야겠지. 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리게끔 아예 나라에서 담배를 아예 갖고 있는 거야. 나라 담배를 운영해가지고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려버리게끔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 전매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KTNG라고 하는 이 정부가 관할하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인삼하고 담배를 이렇게 전매합니다. 왜? 가격이 되게 비싸질 테니까 나라가 이제 못 비싸게끔 나라가 아예 팔아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도 그 당시에 소금하고 철이 되게 중요하고 귀하니까 아예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전매시켜버리는 겁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는 다음에 배울 우리가 한 나라에서 나타났던 제도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중요합니다. 3번. 금속 커피와 스테오 종이가 발달하였다. 이건 나중에 엄청 천년 이후의 일입니다. 송나라 때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4번. 농업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공업 사태가 쇠퇴하였다? 아니에요. 오히려 발전하게 됩니다. 농업 발달은 농민 중심의 단순한 사회 구조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 구조죠. 말도 안 되는 문제. 어쨌든 5번에 1번인데요. 나머지 말을 좀 알아주세요. 6번. 자, 충정국 시대에 일어난 사회적 변화입니다. 몇 번일까요? 1번이요. 자, 일단 상공업 발달은 맞아요. 자, 청동업회 맞습니다. 옛날에는 청동으로 돈만 들었대요. 자, 그 다음에 저 화폐의 도량형 통일. 맞지 않아요? 이건 진나라 시황제가입니다. 진시황제가. 네, 진시황제가고요. 소농민 단위 가정 등장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단길을 통한 사역과의 교육. 이건 아니죠. 나중에 한나라인데요.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어차피 6번은 답은 2번인데요. 선생님이 자, 화폐와 도량형 틀에서 아까 소개 제대로 못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도량형이 뭔 줄 알아? 도량형?
이게 단위야, 단위. 센티미터, 뭐 밀리미터, 뭐 킬로미터, 무슨 뭐 그램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옛날에 충정국 시대 나라가 많잖아. 그러니까 나라마다 쓰는 단위가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자 100kg짜리 소시지를 사와라 라고 시키면 한 나라에서는 무슨 이만큼 사오고 100kg인데 무슨 조나라 같은 경우는 이만큼 사오고 나라마다 단위가 다른 거야. 그리고 나라마다 쓰는 돈이 다른 거야. 일본은 엔, 우리나라는 원, 중국은 위엔, 미국은 달러. 이렇게 하면 각 나라들이 서로 교역할 수 있겠어? 그리고 진시황도 나라 통일했어. 세금 걷어와라 그랬더니 어떤 나라는 딱 이만큼 맞추고 어떤 나라는 이만큼 맞추고 돈을 걷으라니까 어떤 나라는 엔을 내고 원화를 내고 달러를 내. 그러면 이게 불편하겠지. 그래서 진시황제는 나라를 단일하게 통일시키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거와 이거를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나라가 잘 굴러갈 테니까 세금도 많이 걷을 거고. 알았죠? 그래서 화폐와 고령형이 모두 서로 달랐던 것을 합쳐지는 게 바로 진나라입니다. 알았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07번. 자, 다음 기억과 미음 중 진나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2번이요. 5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닌데? 2번인데? 그 2번 맞다. 저 2번이요. 네, 2번이에요. 2번은 육아사상이 아니라 무슨 사상이죠? 법가사상. 그렇죠. 강력한 법으로 찍어 눌려서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정치였습니다. 공포 정치예요. 그래서 7번에 2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진시황제 업적이 아닌 것은 몇 번? 1번. 쌤한테 안 배운 걸 찍으면 안 돼요. 몇 번이에요? 쌤한테 한 번도 설명 안 한 거 있어요. 1번. 9년제? 쌤 정확히 말했는데? 어떡해요. 9년제의 반대는 봉건제이다. 봉건제라는 말은 각 지방의 신학들이 다 쓰는 봉건제의 개념인데 9년제는 왕이 말 잘 듣는 애들을 파견하는 거였다고. 4번이요. 그래. 쌤의 불교만지 한 번도 없지요. 네. 이런 거 고르세요. 8번에 4번. 쌤한테 안 배우면 고르면 돼요. 나중에 불교는 참고로 옛날에 불교는 500년 이후에 나옵니다. 알았죠? 자, 9번. 시황제는 충정구 시대에 등장했던 다양한 사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진시황제를 까는 책 다 모두 불태워버리고 학설을 다 없애버린 사건. 무슨 사건일까요? 아니요.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책을 불태워버리고 유과 사상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거.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네, 여러분 한자 쓰기 했으면 선생님이 다 시킬 텐데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진시황제를 비판하는, 까는 그런 걸 했던 거 사건. 분서갱유.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지 않아? 수학을 문제 안 배우게 시키려고 학원에 수학 쌤 문제집 다 불태워버리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10번입니다. 진의 멸망 원인 몇 번과 몇 번? 기억과 리을. 그렇죠. 그 당시 일단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너무너무 나라가 왕이 무서우니까. 두 번째는 또 말려서 삭게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시키니까 백성들 반란이 일으키면 빡치는 거예요. 얘만 큰일 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억과 리을 몇 번? 2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마지막 하나만 알아주면요. 니은 보세요. 봉건제의 쇠퇴 원인은 어느 시대였을까? 자, 춘추전국 시대의 등장이겠죠. 준나라의 멸망이니까. 그래서 니은은 바로 춘추전국 시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미음은 이게 나중에 한나라 할 때 있거든요. 쌤이 이제 호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호족이 뭘까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중요해요. 맞죠? 사실은 원래 여러분이 시험 범위가 원래 작년 여러분들 형들이 딱 여기까지 시험 범위였어요. 진나라까지. 근데 아무 생각에는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좀 많이 배우는 바람에 더 나갈 것 같아요. 쌤에서 다음 시간에 세계사 역시 이어서 수업 더 하겠습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들 이제 보면은 옛날 국사가 3시간, 세계사 1시간이었거든? 여러분들은 국사가 3시간이고 세계사 2시간이죠? 네. 주 더 나갈 거예요. 쌤 여러분들 그래서 쭉 그거 다 나갈 겁니다. 알았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화이트데이네요. 네, 쌤. 자, 선호야, 지호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